별표 1549년의 어느 쓸쓸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조선 중종의 곁을 지키던 한 여인이 정든 궁궐문을 나서 친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씨였고 당시 그녀가 가진 지위는 정삼품 소용에 불과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평범한 후궁이 훗날 조선 후기 모든 왕들의 뿌리가 될 것이라고는 그 시절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손자가 왕위에 올라 조선 역사상 최초의 반계승통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게 되고 그 혈통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에게까지 이어지리라는 사실은 오직 세월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사실 창빈 안씨라는 고귀한 호칭조차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불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정일품빈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들은 그 어떤 대하소설보다도 극적이고 놀라운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 수줍고 조용했던 한 명의 궁녀는 어떻게 거대한 조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별표 그녀의 긴 여정은 1499년 가을 금천이라 불리던 작은 고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안탄대였고 어머니는 황씨였습니다. 안탄대는 정칠품 적순부위라는 아주 낮은 직급의 무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506년 조선을 뒤흔든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그의 가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반정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원종공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여전히 궁궐의 중심부에서는 먼 미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창빈이라 불리게 될 안씨 역시 그 시절에는 그저 평범한 하급무신의 딸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07년 9살이 된 어린 안씨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궁녀를 선발하는데 그녀가 뽑히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김새가 단정하고 말과 행동이 무척이나 정숙했던 그녀는 그렇게 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표 궐에 들어온 그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연대비 윤씨가 머무는 대비전에 배정된 것입니다. 성종의 계비이자 중종의 어머니였던 정연대비는 당대 궁궐에서 가장 큰 어른이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격하고 지혜로운 대비가 어린 안씨를 유독 각별히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는 안씨에게 직접 경서와 사기를 내려주며 학문을 가르쳤고 왕실의 복잡한 예법과 도리를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딸을 키우는 것 같은 정성이었습니다. 정연대비는 이 아이는 정말 범상치 않구나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녀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안씨는 총명하면서도 늘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습니다. 다른 궁녀들과 다투는 법이 없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묵묵히 해내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대비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신뢰와 애정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별표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1518년이 되었습니다. 안씨는 어느덧 20살의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이때 정연대비는 마음속에 품어왔던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당시 아들 중종에게는 정연왕후라는 정비가 있었으나 곁을 보필할 어진 후궁이 필요했습니다. 대비의 눈에 안씨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비는 중종에게 자신이 아끼는 궁녀를 직접 추천했고 그렇게 안씨는 중종의 승은을 입게 됩니다. 당시 중종은 47살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7살이나 났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안씨의 화려함보다는 그녀가 가진 차분하고 정숙한 성품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미모는 아니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표 1520년 안씨는 정오품 상궁의 자리에 오르며 후궁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21년 그녀는 처아들인 영양군 이거를 품에 안았습니다. 궁궐은 새로운 왕자의 탄생으로 축제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성껏 키운 안씨가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에
정현대비는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씨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궁궐은 후궁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암투가 치열한 고디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1515년에 왕비가 된 문정왕후 윤씨는 대단한 야심과 카리스마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정비의 자리에 있던 문정왕후가 안씨를 어떻게 대했을지는 당시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정왕후는 안씨를 미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별표 비결은 안씨의 무욕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권력 다툼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소임에만 집중했습니다.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녀의 겸손한 모습은 까다로운 문정왕후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1526년 안씨는 딸 정신옹주를 낳았고 1529년에는 종사품수건으로 품계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지위를 쌓아가던 중 1530년 안씨의 운명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더 큰 군 이초였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선조의 아버지가 되어 끊어질 뻔한 조선의 왕통을 다시 잇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안씨 자신도 중종도 그저 건강한 왕자가 한 명 더 늘었다는 사실에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안씨는 궁궐 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후궁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별표 1529년 문정왕후가 창덕궁에서 직접 누에를 치며 본보기를 보이는 친잠례를 거행할 때도 안씨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왕비의 중요한 행사에 동행했다는 것은 그녀가 왕실 내부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중종은 이런 그녀의 헌신과 인품을 높이 사 1540년에 그녀를 종 3품 소용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궁녀 출신으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도 잠시 1544년 안씨의 인생에 거대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중종이 39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선왕이 승하하면 후궁들은 관례에 따라 궁을 떠나 인수궁으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안씨 역시 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별표 문정왕후는 안씨를 궁에 그대로 머물게 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안씨의 고결한 성품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안씨의 자녀들 특히 더 큰 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훗날 자신의 아들 명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이 8개월 만에 급서하고 어린 명종이 즉위하면서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씨는 문정왕후의 배려 속의 궁에서 계속 생활하며 명종과 더 큰 군 그리고 더 큰 군의 아들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던 1549년 가을 안씨는 잠시 친정을 방문하기 위해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10월 18일 안씨는 51살의 나이로 친정에서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별표 그녀의 죽음은 왕실에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 문정왕후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고 명종 역시 어머니처럼 따르던 그녀의 죽음을 몹시 아파했습니다. 더 큰 군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기둥을 잃은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안씨는 처음에 양주 장흥리에 묻혔으나 이듬해 더 큰 군이 직관들의 조언을 받아 묘를 옮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 동작동 국립서울현 충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름 없는 언덕이었지만 풍수가들은 이곳을 임금을 낼명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567년 조선을 뒤흔든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명종이 후계자 없이 승하한 것입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를 두고 긴박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때 인순왕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큰 군의 셋째 아들인 하성군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별표 명종이 평소 하성군을 매우 아꼈고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점찍어 두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하성군 즉 훗날의 선조가 16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던 반개 승통이었습니다. 왕의 직계가 아닌 옆혈통에서 왕이 나온 이 기적 같은 일의 뿌리에는 바로 창빈 안씨가 있었습니다. 선조는 즉위 10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할머니인 안씨를 창빈으로 추봉했습니다. 보잘것없던 소용에서 정일품빈으로 한꺼번에 신분을 높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창빈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전에는 조용한 후궁이었던 여인이 죽어서 왕실의 시조가 된 이 아이러니는 역사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조는 반개 출신이라는 것에 깊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표 1578년 덕흥대원군의 사당 이름을 정하는 회의에서 학자 허봉이 창빈 안씨를 첩일하고 부르자 선조는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임금의 적통을 잇는 것에 엄격함을 강조하며 할머니를 첩이라 부르는 신하들의 논리에 선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겨우 좌의정 홍섬이 중재하여 상황을 진정시켰을 정도로 선조는 자신의 뿌리에 민감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비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선조의 마음속에는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창빈 안씨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묘에는 본래 비석조차 없었습니다. 후궁의 묘에는 신도비를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0년이 지난 1681년 숙종이 다시 한번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별표 조선 왕조의 맥을 잇게 한 어른의 묘에 비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숙종은 직접 신도비 건립을 지시했습니다. 예조 판서가 비문을 짓고 최고의 명필이 글씨를 썼습니다. 후궁의 묘에 신도비가 세워진 것은 조선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대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없었다면 선조 이후의 조선 왕조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기에 이는 당연한 예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선조 이후 광해군부터 인조 효종 그리고 마지막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모든 왕들은 창빈 안씨의 직계 후손들이었습니다. 무려 360년 동안 조선의 왕통이 그녀의 몸을 통해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없었다면 명종이 죽었을 때 조선은 아마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창빈 안씨라는 겸손한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별표 그녀가 잠든 동작동은 훗날 더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1956년 국립서울현 충원이 들어서면서 창빈 안씨의 묘역은 현충원 중심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녀의 묘 주변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묘역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창빈 안씨의 곁에 잠들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을 낸 어머니 곁에 현대의 지도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풍수가들은 이곳이 제왕을 배출하는 최고의 명당이지만 동시에 커다란 풍파를 몰고 오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창빈의 손자 선조가 왕이 되었으나 임진왜란이라는 고난을 겪었고 이곳에 묻힌 박정희 대통령의 딸 또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을 두고 하는 말들입니다. 별표 하지만 그럼에도 창빈 안씨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폭정과 중종반정이라는 혼란의 시대에 태어나 수많은 사화 속에서 선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그녀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이자 공손한 며느리, 그리고 성실한 후궁으로서의 삶이 대비와 왕비, 그리고 임금의 마음까지 모두 움직인 것입니다. 1790년 정조 역시 그녀의 묘에 제사를 지내며 예우를 다했습니다. 정조에게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근원적인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별표 8살의 궁에 들어가 평생을 담장 안에서 보냈던 여인. 자신의 의지보다는 정해진 운명에 순응해야 했던 시절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예법을 몸에 익혔으며
자식들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재로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그런 정성이 훗날 하성군이 왕으로 선택받는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창빈 안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기적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녀의 신도비에 새겨진 단정함과 온화함이라는 글자는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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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오늘날 동작동의 조용한 언덕에 서면 멀리 한강이 보이고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명당의 중심에 잠든 창빈 안씨의 묘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는 조선 후기 360년을 지탱한 거대한 에너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평범한 궁녀로 시작해 왕실의 조상이 된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이 미래에 어떤 거대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1549년 친정으로 향하던 그녀의 평범한 뒷모습이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창빈 안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잔잔한 울림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별표.